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송치경 장학사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입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입시는 현실이다. 자, 그리고 이제 입시는 확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내 성적이 대학에서 반영하는 똑같은 성적이 아닙니다. 이제 수시 입시에서 내 성적을 어느 대학교는 2.0인데 어디는 1.8로 반영할 수 있고 어디는 1.7로도 반영할 수 있고 수능도 마찬가지로 올 2등급이다라고 하면 어디는 똑같이 올 2등급인데 어디는 탐구를 더 많이 반영하고 어디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더 높고 결국에는 내 똑같은 성적이지만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 아이의 성적을 최대한 좋게 반영하는 대학은 어디인가를 찾는 방법이 저는 진학 상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상담의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진학 일을 이렇게 많이 했고 이제 대학과 관련된 공공사정관 일도 하면서 실제 평가하면서 과연 어떻게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학은 어떤 학생을 찾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가고 싶은 이유 다들 절실하시죠? 하지만 그건 나의 입장이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대학의 입장에서 대학은 어떤 학생을 찾는가가 중요합니다. 제 지인이 어렸을 때 이제 회사 인사 팀을 맡아주시는 분이었는데 인사 업무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네가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회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대학의 입장에서 너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데 지원학과에 관심이 없는 학생. 아버님 여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제가 시간이 50분밖에 저를 주지 않으셔서 시간을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정답 2번 잘 어울리고 관심이 많은 학생, 공부 평범, 공부도 잘하고 학과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자주 지각하는 학생. 경희대학교 기준. 정답은 2번 공부는 평범, 좀 평범하게 경희대 내신으로 1.7등급 정도 받는데 이렇게 1.7등급으로 좀 평범하더라도 그래도 1.4, 1.3은 아니지만 전교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과에 관심이 많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 학생을 대학에서 이렇게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무조건 잘하는 학생보다는 그래도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학생, 관심이 진짜 많은 학생, 절실한 학생을 대학에서 선호한다라고 하고 자 이제 2028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서 지금 고교학점제 관련된 기사들도 엄청 많고 유튜브도 저도 이 강의를 맡으면서 유튜브 검색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뭘 준비해야 되나, 대입 개편으로 뭐가 바뀌냐, 종합을 가야 되냐, 교과를 가야 되냐, 논술 가야 되냐, 어떤 과목 선택해야 되냐, 바뀌는 이 대입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배경은 이제 결국에는 학생 수입니다.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학생 수가 줄어들면은 교사 수가 줄어들고 교사 수가 줄어들면은 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에도 사실 큰 학교와 작은 학교가 있겠지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사실 더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과학 선생님이 전교에 2명인 학교들도 제가 가서 이렇게 상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결국에는 학생들의 출석률, 이제 기존에는 출석만 봤었는데 출석뿐만 아니라 이제 학업 성취율, 이제 책임 교육을 더 강조해야 된다. 이제 학생 수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너무 소중하다. 그 학생이 어느 정도의 학업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학업 성취 수준도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너무나 좋은 의견이고 그리고 사실 내신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아이들의 그런 부담을 좀 줄여주자라는 그런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 큰 부담이 오히려 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대책이 이제 9월 25일 날 최근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추가 학습 대상자 뭐 이거를 기재한다라고 이게 사실 낙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거 낙인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 최소 성취 보장 지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학교에서 담임하다 보면은 기회를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아이들 사실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너무 사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학생들의 사실은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부담을 좀 줄여주고 추가 학습 방법도 이제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운영 가능하게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대신해 줄 수도 있지 않는가 또 이런 문제가 또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좋은 의견을 내면서도 그 문제점을 바로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었는데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합 선택 아이들이 자기 진로에 관련해서 저도 저의 진로를 정한 것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고3 여름방학 때 저는 진로를 바꿨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고3 여름방학 때 진로를 바꿔도 제 인생에 이렇게 진로로 갔는데, 안타깝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진로를 조금 빨리 정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조금씩 좁혀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여기 다들 이제 중학생 학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자사고나 외고 지원하고 싶으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있죠.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를 위한 고입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 전형도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결국에는 내가 진로를 정해서 그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하고 독서를 하고 실험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잘 남아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수능 과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인쇄된 것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쇄된 페이지에는 이게 조금씩 밀려 있어서 이게 빨간색이 좀 위로 올라갔는데, 보시는 것처럼 공통 과목은 통합과학까지만, 일반 선택 국영수는 영어 1, 영어 2까지, 제2외국어 한문 이 정도까지만 수능 과목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점은 사실 통합사회화하고 통합과학이 굉장히 좀 문제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중3 수준의 내용, 고1 수준의 내용인데, 이게 과목 선택 1학년 때 배웠는데 실제 수능은 고3 11월. 그렇다면은 고2와 고3 때 사회과학 과목들은 과연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아이들이 지금 학습을 하고 수능을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대안은 나오고 있고, 이제 예비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능이라는 것이 심화 과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미적분 투하 기하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교의 입장에서는 변별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훌륭한 학생, 괜찮은 학생을 변별하고 싶어 하는데, 수능 자체에서는 공통 과목과 일반 기본 과목들에 대한 수능 이런 것들이 수능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의 입장에서는 얘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심화 과목들, 진로 선택 과목과 이런 융합 선택 과목, 당연히 기본적으로 일반 선택 과목도 중요하겠지만 수능에 나오지 않는 그런 진로 선택 심화 과목들의 학생의 원점수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볼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안 나오니까 상관없어가 절대 아니라, 수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은 오히려 더 그 과목들에 대해서 이 학생이 얼마나 깊이 있는 학습을 했는가를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여기에서 교육과정이 필수 이수학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마다 다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졸업하기 위해서 학습들이 있는데, 여기 특목고와 자사고는 예술, 기술과정 이런 분야에서 필수 이수학점이 더 적습니다. 일반계고보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아마 한대부고의 교육과정과 일반계고의 교육과정을 보시면은 한대부고는 좀 더 다양한 과목들이 아마 개설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반계 고등학교도 보통 이제 갓반고, 여기에 사실 핵심 주제는 그거죠. 과연 일반고 가야 되나요? 자사특목 가야 되나요? 그것도 사실은 충분히 고민이 되실 건데, 제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고에서도 뭐 보통 이제 갓반고라고 표현을 하죠. 일반고인데 교육과정을 조금 더 열심히 이제 다양한 과목으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한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것 특목고, 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수학 모의고사 1등급이 전교에 2명입니다. 근데 제가 있는 고등학교, 제가 사는 동네에 옆에 있는 자사고등학교, 자사고는 모의고사 수학 1등급이 전교에 130명. 예, 그 정도로 사실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제가 있었던 공립에 일반고 수학 모의고사 1등급이 2명이었지만 서울대학교 2명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1등급이 130명인 학교에서 서울대를 많이 갑니다. 하지만 130명이 서울대학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거를 보면은 과연 어느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 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 다 맞는 말이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내 아이가 그 고등학교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 있는 학교에 그 아이가 저희 학교를 선호해서 왔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왔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때 상위 25%, 그러니까 완전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죠. 근데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다 이렇게 또 다른 데로 다 가고 자기만 남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딱 시험 봤더니 자기가 1등이에요. 자기도 놀랬죠. 그러더니 그 아이가 너무
자기가 당황했죠. 그렇게 해갖고 계속 열심히 하고 승진안 듣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 그 아이가 희망하는 대학교에 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내 아이가 지금 제가 있는 학교에서도 그 자사고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아이가 거기 갔을 때 4등급, 5등급이 안 나온다는 보장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학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실 그런 우열반 이런 것들도 없어야 되고 영재반 사실 생기부에 미기되고 생활기록부 기록도 사실은 일반고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 아이가 갔을 때 과연 어느 정도로 하는가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입학사정관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일반고, 자사고와 이런 것들이 특목고와의 그런 학업 차이가 크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저도 제가 실제로 상위권 대학교 평가를 가면서도 이게 과연 일반고과 자사고가 좀 구별해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심화 베트남어 2 딱 이렇게 박혀져 있으면은 아 이거는 일반고는 아니겠구나 이제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알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아 이게 일반고인가 이게 자사고인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짧은 순간에 이게 나는 찾아내고야 말 거야. 이렇게 하는 사정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기록을 자체로 이제 인정을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명당 보통 15분 정도 평가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과연 여기 나중에 이제 고민하실 때 한대부고 뭐 대연하고 뭐 이런 외고들 이런 것들도 고민하시겠지만 결국에는 핵심은 내 아이가 어떠한 환경에서든 어떻게 생활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렇게 자사고 필수학점은 더 일반고보다는 더 적게 운영해서 더 프로그램들은 더 어쨌든 딱 구별이 되는 교육과정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학폭 가해자 저희 남자애들 여기 제 또래 아버님들 저는 또 광천에서 있었기 때문에 남학생들 많이 싸웠는데 학교 폭력이라는 게 대단한 걸로 있는 게 아니라 단체 카톡방 선생님들 없는 단체 카톡방에서의 나는 쟤를 싫어하지 않지만 내 친한 친구가 얘를 싫어해 근데 얘가 막 뭐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도 뭔가 동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크크 나는 그 욕을 한 게 아니에요. 욕을 했으면 억울하지 않을 건데 크크기라고 살짝 동조만 했는데 집단 따돌림, 언어 폭력이 같이 될 수도 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게 굉장히 뭐 대단한 걸로 남자애들끼리 막 이빨 빠지고 그런 걸로 되는 거 절대 아니다라는 거 기억도 하시고 한 학교의 사례는 고대는 학교장 추천이 12명 전교 12등까지 받는 것인데 그 아이를 학교장 추천을 못 받게 학교장 추천 학교 폭력이 되면 학교장 추천을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걸로 학교 폭력을 걸어서 얘를 못 받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례도 있었다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적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다른 학생들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모든 학생들 그러니까 대단한 걸로 막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상황에선 좋은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학종에서만 원래는 이렇게 마이너스 거의 좀 제가 있었던 공정위원회를 평가할 때도 저희 선발대지가 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과, 논술, 수능까지도 이제 학폭을 아예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지원 못하게 하는 학교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아이들끼리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 좋기도 한데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대입 개편은 결국에는 이제 학생들의 이제 핵심은 수능과 내신 그리고 아이들의 고교학점제를 위한 준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 수능은 사실 이번에 이제 아이들은 고3, 고2 아이들은 화법과 작문에서 언매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점수가 더 잘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는 확률과 통계보다는 미적분을 선택하거나 기하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점수가 잘 나올 거고 지금 의대 가는 아이들은 과탐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탐을 선택하는 그런 이상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1, 중3, 중2 아이들은 이제 공통 과목으로만 수능을 다 통합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만 이렇게 보게 됐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입학 사정관들의 입장에서는 심화 과목이 안 나오니까 변별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수능도 이렇게 어려운 과목들 미적분 2도 안 나오고 기하도 안 나오고 이런 과목들도 안 나오면 과연 어떻게 평가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의 취지상 계속적으로 아이들 과목 선택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개편한 수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평가 방법과 점수 체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심화 수학은 반영되지 않았다. 탐구 학습량은 원래는 탐구 하나나 두 개만 선택을 해도 됐는데 통합사회 통합과학 너무 부담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고2 아이들은 재수를 하게 되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 해야 된다라고 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탐구에 대한 그런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범위가 너무 커졌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수능 시험 시간표 같은 경우도 여기는 고2 아이들은 탐구 시간이 이제 30분이었는데 이제 40분으로 더 늘고 시간 문항도 20에서 25문항으로 이제 더 늘게 된다. 시간이 조금씩 바뀐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9등급에서 5등급. 이제 아이들의 경쟁을 좀 완화해 주겠다는 그런 의도였는데 이게 결국에는 더 큰 부담이 되고 2등급을 받으면 서울 최상위권은 못 가는 거 아니냐, 자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기사까지도 나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또 끝까지 보시기 바라고, 이제 논서수령 평가 중심으로도 이제 계속 가는 것을 더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장 논서수령 수능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하지만 학교에서도 논서수령 평가를 계속적으로 이제 더 강조를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개편한 초기 얘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그 확정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다 5등급,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상대평가다 라고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표준편차. 제가 공공사정관으로 학생들을 평가를 할 때 이게 자사고냐 일반고냐 외고냐를 이렇게 구별을 할 때 심화 베트남어 2 있다, 이건 100% 외고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었던 방법은 표준편차였습니다.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표준편차, 시험 본 아이들이 그러니까 점수가 다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편차가 작습니다. 이거는 100% 외고겠구나, 이거는 특목고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고, 일반고 같은 경우는 다양하면 한 번으로 찍고 자는 아이들도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런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표준 편차가 크면은 무조건 이거는 일반고구나, 표준 편차가 작으면 이거는 특목고구나, 외고구나,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제 표준 편차는 제공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사실 학교의 유형을 찾아내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5등급제에서 기존에 1등급, 9등급제까지 가면은 서영고, 서성한이 1등급 정도까지, 2등급 초반부터 국숭세단,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3등급 초반까지는 인문계 애들 남을 수 있고 3등급 중반까지 자연계열 아이들 서울에 남을 수가 있고, 4등급이 넘어가면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거나 이제 방을 구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개편이 되면서 이제 5개 5등급으로만 했고, 그만큼 1등급을 받는 수는 예전에 200명 기준으로 8명만 받았는데 200명 기준으로 20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1등급 받은 아이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 누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1등급, 모의고사 1등급이 130명인 학교, 그런 데에서도 공부 웬만큼 그 아이가 일반고에서는 진짜 전교에서 딱 할 아이인데 여기 갔더니 4등급, 5등급이 나오면 이제 깜짝 놀라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셔서 학교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교과 비율 비율이 확대되면서 동점자가 생기고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이 어려우면서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이게 부산에서 정리했던 내용이고 최근에 경기도와 전북까지 또 이렇게 이 내용도 있고 서울 자료도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의 9등급 체계에서의 이렇게, 그러니까 3.44등급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서울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근데 이게 5등급 체제로 가면은 이 정도까지 이제 비율상 이렇게 서울에서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성적대이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 안에서도 사실 교과 전형을 하느냐 종합 전형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위권 사정관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5등급이라고 바뀌었다라고 해서 전혀 이거는 걱정될 게 없다, 나노 단위로라도 평가하면 된다, 결국에는 변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9등급에서 5등급 됐다라고 해서 변별이 절대 안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하지만 아이들이 1학년 때 이제 등급 바꾸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겠지만 절대 잘퇴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게 3학년 때까지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아이들이 계속 예전보다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전형이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계속 수능도 힘을 뺐고 내신도 5등급으로 이렇게 약하게 변별했으면 과연 뭐로 평가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이렇게 바뀐 내용이 이겁니다. 수행평가의 비중과 수행평가 영역명과 성취도별 분할 점수를 기존에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왜냐?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일부러 원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수행평가의 비율을 높게 합니다. 지필평가는 고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수행평가의 비율을 높이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점수가 기본 점수를 더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는 이렇게 이런 수행평가 비중과 수행평가 영역명까지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수 뻥튀기를 할 수 있는 학교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공개가 돼서 대학에 제공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학별 전형 변화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우리 착한 또 학생 미안해요. 줄 틈이 없죠. 네, 네,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차이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중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거 내용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 시간 관계상 네, 또 분위기가 또 환기됐습니다. 교과 전형은 성적을 정량 평가, 수치를 그대로 대원외고의 내신 2등급과 제가 있는 일반고의 내신 2등급이 교과 전형으로 붙으면 똑같습니다. 네, 근데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 대원외고의 내신 2등급과 제가 있었던 내신 일반고의 내신 2등급은 다르게 평가합니다. 왜냐? 표준 편차도 작았고 심화 베트남어 2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고가 아닐 것이다. 그러면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훨씬 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근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가 원래는 정양평가인데 이제 정성평가를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학교가 더 늘고 있고 면접 강화될 거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교과 이수 현황 과목 선택 굉장히 중요하게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면접 비중이 더 강화될 것이다. 논술 원래는 좀 축소될 뻔했는데 작년부터 고대가 논술이 새로 생겼고 전형의 위상 상승 가능성이 있고 수능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수능이 공통 수능, 통합 수능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수능에 난이도 있는 과목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하고 내신 평가. 왜냐? 고3 담임하면은 8월 31일 이후로 좀 상처받는 담임들이 많습니다. 왜냐? 그렇게 착했던 아이들이 8월 31일 생기부 마감과 동시에 이제 본성을 드러내는 아이들 때문에 이제 상처를 좀 받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3학년 2학기 성적까지도 반영하는 이렇게 정시에도 이런 학교들이 더 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교과, 종합 이렇게 있는데 교과는 원래는 정량 평가인데 정성 평가를 도입하는 여기 선호하는 학교들이 정성 평가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정성 평가인데 교과 성적을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제가 실제로 공공사정관으로 평가를 했을 때 제가 그 학교에서 경영학과 30명을 합격시키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평가한 아이들은 130명. 제가 1번회를 평가했던 평가의 기준과 130번째를 평가했던 평가의 기준이 과연 똑같았을까? 장담할 수 없고 저는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하면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맞춰갑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입학사정관들이 마지막에 딱 30등과 31, 32등 여기 좀 애매한 부분들 여기서 이제 필터링을 해서 딱 클릭하면은 딱 이제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점수가 너무 낮은데 좋게 주진 않았는지, 점수가 좋은 아이였는데 낮게 주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성적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입학사정관들이 전임 입학사정관도 있지만 저같이 외부 공공사정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 교수 입학사정관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평가하는 그런 관점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평가 시스템에서 클릭을 하는 것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수치들이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그래도 전과목에 대한 정성평가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는 원래 수능 100으로만 갔었는데 교과평가 이제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또 반영하는 학교들이 더 늘고 있죠. 서울대, 고대, 연대, 한양대까지 2027은 성균관대, 동국대, 중앙대는 출결까지 또 이렇게 반영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수시 모집의 비율이 45%, 종합전형의 비율이 23.6, 논술 3.6 많이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권으로 갔을 때 여기 서울의 학부모, 성동구의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다 서울에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가고 싶은 대학 누구나 가고 싶은 대학이 있죠. 내 자녀가 갔으면 하는 대학. 하지만 현실은 내 성적에 맞는 대학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사실 장담이라는 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저도 장담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100% 장담하지만 내 아이가 현재 갈 수 있는 대학보다 가고 싶은 대학을 갔으면 다들 좋아하시겠죠. 왜냐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내 성적 그대로 가는 거는 교과 전형과 수능은 내 아이의 성적 그대로 간다. 하지만 내 아이의 성적보다 좀 더 남들이 선호하는 대학교 갈 수 있는 것은 종합전형과 논술이다. 특히 학종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를 들어서 수능으로 중앙대학 경영학과 가려면 2등급,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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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그리고 호락호락한 대학 아닙니다. 중앙대학 경영학과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전형 1.4등급, 9등급 체계에서 1.4등급이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CAU 융합형 인재, CAU 탐구형 인재 두 가지가 있는데 CAU 융합형 인재는 2등급 초반 정도의 대역전승을 해서 갈 수가 있고 탐구형 인재는 3등급 초반 정도의 대역전승을 해서 갈 수 있고 논술은 내신 4등급인데 최저 잘 맞추고 논술 잘 쓰면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임에도 불구하고
21112 1.4등급, 2등급 초반, 3등급 초반, 4등급까지도 똑같은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전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전형을 가야 될 것이냐를 고민하시기 바라고. 하지만 다들 이게 다들 논술 학종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합격의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입시는 확률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확률. 교과 전형의 합격 비율은 약 40%, 종합 전형의 합격 비율은 약 20%, 논술의 합격 비율은 약 5%. 95%가 무수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누구 몇 등급이 어디 갔대. 야, 떨어진 아이들의 사례들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오면 몇 등급도 어디 갈 수 있어요. 떨어지는 아이들 사례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진로 역량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 학업 역량, 이제 성적을 많이 보고 과목 선택 어떤 거 선택했는지, 특히 진로 역량에서 과목 선택에 대한 이수 노력과 성취도, 그리고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공동체 역량은 사실 다른 임원 활동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사실 공동체 역량이 변별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변별이 좀 쉽지가 않은데 이게 그래도 임원 활동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이런 기회들을, 리더십에 그런 갖출 수 있는 기회들을 갖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다. 그리고 면접의 기회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저랑 이렇게 이야기한 처음 보는 아저씨가 예상하지 않은 질문을 딱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많이 갖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가 이제 2028 이제 운영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꼭 들어갔으면 하는 단어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력과 판단력, 지식을 연계하고 확장하고 스스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타인 존중을 하는 소통과 공감의 학생. 이 내용들이 내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있으면 정말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말들이 리더십이 뛰어나고 솔선수범하고 그런 어떻게 솔선수범을 했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생활기록부가 좋은 생활기록부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서울대학교 역량평가, 면접이라는 것은 사실 변별하기 위한 거죠. 남을 떨어뜨리고 누군가는 붙게 되는 게 면접인데 서울대학교는 이런 면접에서도 무조건 떨어뜨리는 걸로 딱 탈락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의 면접의 상황에서 더 이끌어내고 유도하고 이의 면접을 통해서 그 학생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면접을 이제 이야기하고 문제풀이 면접을 지향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이제 MMI 면접, 의대 면접을 MMI 면접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접처럼 이제 창의적인 면접들, 이런 면접들을 조금 생각하지도 않은 자신을 동물로 표현한다면 어떤 동물로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이라든지 생각하지 않은 질문이 딱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아갈 수 있는 학생인지 이런 것들을 변별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대가 처음에 이제 핵심 권장 과목과 건전 과목을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어렵죠. 핵심 권장 과목, 건전 과목 근데 결국에는 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를 힘을 뺐습니다. 이게 너무 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교육과정이 다양한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하게 하려고 하는 게 고교학점제인데 이렇게 서울대가 박아놓으니까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지정하니까 과목 선택에 대한 과목 선택이 제한됐고 융합교육을 지향하는 대학교육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더 좀 약간 작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자연계열, 공대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이제 기하, 미적분 2, 이 중에 권장, 그리고 단기계공학부, 에너지공학 이런 데는 물리학을 반드시 권장. 이 말은 이 학과를 쓰는 아이들인데 물리학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것 때문에 불합격 무조건 하지는 않지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연계열 아이들. 그리고 서울대가 이제 9월 9일 날 경희대는 9월 23일 날 원래는 2028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고2가 돼서 4월 달에 나와야 되는 건데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학부모님들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발표한 두 대학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여기 수시 모집에서 지역균형에서 여기 자사 외고 국제고는 지원 불가, 그리고 원래는 추천 인원이 2명인데 3명, 일반고를 더 많이 뽑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수능은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파격적인 겁니다. 왜냐? 서울대 쓰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신에서도 그렇게 하고 정시에서도 여기는 원래는 수능 100이었었는데 2단계에서 이제 수능과 교과 역량 평가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성적까지도 이제 반영을 하겠다. 경희대가 좀 더 파격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원래는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고3 아이들만, 예정한 아이들만 하겠다라는 것을 했었고, 최저 등급만 얘기했었고, 최저에서도 통합사회, 통합과학,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상위 한 과목 아이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합전형에서 서류형이 신설이 됩니다. 면접형만 그전에 있었었는데 서류형이 신설되고, 여기는 석차 등급이 또 미탑재, 석차 등급이 미탑재라는 얘기는 사실 성취도, ABC 이런 성취도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부담은 좀 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오르네상스 서류형 같은 경우는 자사 특목 아이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아. 고대의 계열 적합형 같은 그런 경우가 좀 많을 것 같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서울 네오르네상스 면접형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도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자사 외고 아이들은 이제 상대평가이면 좀 불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고 아이들이 좀 여기서 좀 더 많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최저고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형 같은 경우는 일반고도 분명히 지원하고 이제 합격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등급이 나오지 않고 성취도가 나오기 때문에 자사 특목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최저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도 원래 수능 100이었는데 수능 일반 전형과 수능형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있고,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남자아이들 고등학교 때 돼서 늦게 철들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고1 때부터 너무 내신이 다 이제 정시에서도 내신을 너무나 다 반영한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아이는 그것을 극복할 기회가 사실 없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이제 그런 정시 파이터들이죠. 학교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정시로 돌리는 아이들, 이런 것들을 사실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시에서도 이렇게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들을 좀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되면은 늦게 철드는 아이들은 그게 계속 발목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에 대역전승할 기회는 사실 남아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경희대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수능 100도 여전히 남겨놨고, 서울대는 수능 100이 아니라 교과 역량 평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마지막까지 되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능 100을 그래도 30% 모집 인원으로 아직은 살려놨다. 그러니까 대학이 두 개 대학이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 나머지 대학교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또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그 대학의 전형을 설계를 하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경희대학교, 경희대는 오히려 서울대보다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 핵심 과목이 원래는 들으면 플러스, 권장 과목은 안 들으면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 경희대가 발표하면서 말 바꾼 게 뭐냐면은 핵심 과목은 중요하게 긍정적으로 평가, 권장 과목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긍정 평가. 저 이거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저기 지하철에서 아직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긍정적으로 평가,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은 종합적으로 중요하게 평가. 네, 이 말이어서 이게 너무 이게 결국에는 다 하라는 얘기다라는 것을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아이들, 특히 자연 계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문 계열은 과목의 위계는 없지만 자연 계열은 과목은 위계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위계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전공학부, 여기는 계열 상관없이 자기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처럼 고3 여름방학 때 진로를 바꾸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유전공학부를 써도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자유전공학부라고 해서 여기가 강조하는 과목 선택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그리고 학업 성적이 어떤지, 학업 성적과 자기주도성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게 자유전공학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도 사회과학과열 아이들은 국어, 사회, 그리고 자연 계열 아이들이 확실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희망하는 분야가 자연 계열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과목의 위계를 꼭 지키면서 들어야 되는 과목들 피하지 않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서강대학교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서강대학교는 이런 과목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라고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학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고교학점제라면 아이들이 희망하는 진로 충분히 바뀔 수 있고, 입학사정관들이 과연 지금의 입학사정관들이 고등학교 때 입학사정관이라는 직업을 꿈꾸면서 공부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진로라는 것이 저처럼,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충분히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좀 저 과목 선택을 너무 얽매이지 않게, 아까 서울대 이렇게 힘을 좀 뺐던 것처럼 경희대는 약간 좀 힘을 좀 줬고,
서강대는 아예 힘을 뺐습니다. 이런 것처럼 대학마다 조금씩 이게 다양하게 운영될 건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래도 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그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핵심 과목, 권장 과목들 이제 제대로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들을 이렇게 환경적인 문제를 통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은 공동교육 과정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 이렇게 여기 성동 광진 쪽에서는 여기 대원여고, 대원고, 건대부고 여기 이 세 개가 공유 캠퍼스 운영하고 있고, 해성여고, 희경여고 여기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학교, 성수고등학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공유 캠퍼스가 있는 학교와 거점 학교들, 우리 학교에 모든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다른 학교의 과목들을 방과 후에 방과 후나 토요일에 그 학교에 가서 선택을 하면은 들을 수가 있고, 이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석차 등급을 평가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크게 부담을 갖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을 지식재산, 일반 인공지능, 수학, 생성형 AI 이런 과목들도 온라인 학교도 있으니까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도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 동국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A 학생, B 학생, A 학생은 상위 15%로 합격, B 학생은 상위 5% 더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는데, A 학생은 좀 다양한 화려한 과목들이 있지만 B 학생은 화려하지 않은 과목들을 선택했어도 기본에 맞게 충실한 학생들을 더 좋게 평가한다. 그러니까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른 과목들 막 들으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은 조금 애를 쓴다 이 정도의 느낌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합격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제가 강조했던 얘기인데 결국에는 자기주도 학습전형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가 사실 교사의 영혼이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 이런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공 대학에서 희망하는 대학교의 종합전형 가이드북도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교과서 목차 내용도 봐야 되고, 주제 발표에서 독서 강연, 자신만의 결론, 배운 점 여러 개 활동하는 아이들보다는 두세 개를 특화해서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저희가 수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수업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 1학년 때부터의 주제를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1학년 때는 다양하게, 3학년 때는 이제 한 우물을 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게 그 학년별로 끌어가고 결국에는 수업 시간에, 교과에 맞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학생들에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면접이 중요한 이유,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 1.2 전교 2등 불합격, 2.44 반에서 4등 합격, 동국대 사례 최종적으로 52% 반이 바뀌는 게 면접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만큼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제가 살아오면서 면접으로 기적이 3번 있었는데 첫 번째 기적은 회사 갈 때, 저는 이랜드 교사 되기 전에 제가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랜드 갈 때 제가 학점도 높지 않고 뭐 프리토킹도 못하고 뭐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꼭 합격하고 싶은 그런 절실한 마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랜드가 운영하는 2001 아울렛 중개점에 가서 학부모 300명의 설문조사,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합격을 하고선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임용고사 때 저는 너무 30살에 저는 공부는 이제 때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저처럼 30살에 임용고사 보면 되게 씁쓸합니다. 되게 회사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그때 저는 어떻게든 합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처음에는 이제 또 너무 긴 얘기는 또 핵심만 얘기하면은 서울 임용고사에서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저는 교육 관련 신문 스크랩을 이만큼을 준비를 했고, 이거를 가져오고 오면은 부정행위로 불합격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알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라도 제가 신문 스크랩은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이 저의 마지막 그 목소리에 그 떨림이 있는 그 한마디로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이제 합격을 하는 그런 기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로 건국대학교에서 생명공학과 우리 학생을 뽑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했을 때 뭐 어려서부터 생명과학을 좋아했고 뭐 이렇게 이기적인 유전자 엔트로피 책을 통해서 제가 생명과학의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예, 그런 아이들보다 저라면은 제가 건대 생명공학과에 꼭 합격하고 싶어서 제가 건대에 직접 방문했을 때 아쉬웠던 것은 건대 호수가
너무나 예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물이 깨끗하지가 않고 지저분했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명공학과에 합격을 하면은 저는 2학년 때 저는 미생물학을 저는 배우게 되는데, 제가 앞으로 미생물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흐르지 않는 건대 호수의 물을 제가 1급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를 꼭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것은 절대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 뻔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가 대원외고 가고 싶다. 대원외고가 다른 외고와의 다른 차이점은 무엇인지, 내가 한대부고 면접을 꼭 합격하고 싶다. 한대부고가 다른 학교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 학교가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를 증명시키는 것이 면접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의 핵심은 차별성, 남과 달라야 된다. 진실성, 제 목소리의 떨림이 전해졌을 때 면접관의 그 10분의 기적이라는 것이 면접에서 합격자의 52%가 바뀌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 그냥 가지 않는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어려서부터 금지어, 뻔한 얘기 시작하겠구나의 시작이 어려서부터라는 거죠. 영어를 좋아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여기서 출결, 제가 대학, 제가 그 상위권 대학교 공공사정관 평가하면서 질병 결석은 원칙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그 말은 감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너무 이렇게 질병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강조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중앙대학교도 정시에서도 출결 반영하는 학교들 많이 있죠. 학교에서 사실 출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은 아버님들, 어머님들 세대 때는 개근상이 최고의 상이었죠. 사실 성실함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절대 출결 굉장히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율활동, 이제 자기의 그런 역량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야기하고, 절대 뭐 성폭력 예방교육, 심폐소생술 띡 이거 아닙니다. 자기의 관련된 과목들 발표하고 1인 인력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선생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으면 열심히 발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아리 활동 내 진로와 관련된 것들 하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다른 동아리 갔어도 내가 그것과 관련된 활동들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진로 활동도 자기의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자기의 활동 내용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과학습 발산상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5등급 체계에서. 근데 성적의 향상도도 중요하니까 1학년 때 등급이 생각보다 안 나왔어도 3학년 때까지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독서 활동도 별표 3개, 이게 미제공되지만 다른 부분에 충분히 자기주도성을 드러내는 게 독서 활동이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교사의 추천서다라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교사의 영혼이 담겨 있는 것이 생명과학 애정녀, 우리 학교 최고의 인재, 수학하면 회자되는 학생, 이런 경우 이렇게 선생님들이 영혼을 남기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아끼는 아이가 8시에 지각 체크하는데 제가 3초 늦은 학생에 대해서는 제가 3초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심성이 고운 학생임, 이렇게 적기도 하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녹화는 안 되고 있죠. 얍실한 아이.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공부는 집에서의 아이, 제 아들 학교에서 욕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욕 안 하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보는 아이와 학교에서 아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데 얍실하게 딴 거 하고 막 선행했다고 그런 아이들은, 근데 아침에 지각하고 어머니가 막 병원 갔다 오시고 막 질병항의소 했는데 점심시간에 농구하고 있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 교과 성적이 우수하지만 자신이 필요한 것에는 열심히 하는 학생임. 자신이 필요한 것에는, 제가 자신이 필요한 것에도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제가 입학사정관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입학사정관들 대상으로 교사들의 이런 것은 오타가 절대 아니다. 한 명의 이야기가 만약에 그랬다라면은 이거는 충분히 무슨 사연일 수 있을 수 있는데, 2명, 3명의 교사들이 이런 뉘앙스를 썼다, 이거는 괜찮은 학생이 아닐 것 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성실하고 인성을 갖추고 있는 아이로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진로진학정보센터 시간이 제가 30분에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자, 진로진학정보센터 아쉽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 제가 이거를 직접 이 사이트를 담당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정보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과목 선택 굉장히 중요하죠. 선택 과목 안내서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내가 생명공학, 에너지공학과 아이들은 일반 선택은 이런 과목, 진로 선택은 이런 과목, 융합 선택은 이런 과목들, 학과에 따른 이러한 어떠한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으니까 꼭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여기 개정 과목, 선택 과목 이 안내서를 꼭 보시면서 아이들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아이들한테 권장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센지랑 나침판도 굉장히 좋은 사이트고, 여기도 아이들 성적 입력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합불 자료들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아쉽고, 고입정보 포탈, 그리고 대입정보 포탈, 특성화고는 하이잡, 제 아들 그대로 간다라면은 용산철도고나 진주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그리고 전문대학을 가게 되면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과 나와서 특수용접, 그래서 수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월급 7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런 다양한 길도 특성화고를 가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특성화고는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드리고, 희망하는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건대 2학년 생명공학과는 진짜 생명공학과가 미생물학을 배우게 됩니다. 자, 고교 일반고와 특목고의 자사고의 유불리가 사실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고는 사실은 특목 자사보다는 내신 성적 따기는 좀 더 좋겠죠. 하지만 이제 일반고는 이제 특목 자사고의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심지어 우열반도 이렇게 있는 학교들, 우열반을 관리해주는 생활기록부 관리해주는 선생님들도 계시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상황에 맞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고 수학 모의고사 1등급 2명, 그 특목 자사고 수학 모의고사 1등급 130명 이런 것처럼 학교의 편차가 굉장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사의 영혼이 담겨 있는 그 주옥 같은 한마디가 합격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립대 일반고 2.2, 행정학과 자사고 4.28, 특목고 4.20. 결국에는 자사 특목에 이렇게 딱 드러난다라면은 사실은 다사 특목의 아이들에게 그런 합격 성적이 좀 더 낮아도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이게 하이인포 사이트 제가 고입 얘기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여기 선생님들 막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여기 과연 어디 학교를 갈 것인가, 여기 5개 학교, 6개 학교 오셨죠. 한대부고랑 여기 무학여고랑 여기 고등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성동, 광주는. 이런 상황에서 학교 알림이 학생 현황, 학업 성취 선황, 표준 편차 보면은 과연 이 학교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인지, 아이들이 다양한지 이런 것 볼 수 있고, 특색 사업, 교육과정 이런 선택 과목 볼 수 있고, 무학여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과학 심화 탐구가 있고, 금호고등학교 졸업생 전문대학 진학률, 대학 진학률, 취업자, 기타의 비율은 재수의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한대부고 같은 경우는 기타의 비율이 높고 전문대학 비율이 아마 적을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은 학교별로 좀 비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이거는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정리한 자료. 오늘 6개 학교 선생님들만 오신 걸로 아는데, 이 6개 이외의 학교들은 안 오면 참 좀 억울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그 학교의 전문대 진학률, 광남대 6.5, 대학 4년제 진학률 8.4, 재수하는 아이들 54.8. 학교마다 이거는 보통 3년치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치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고, 이처럼 다양한 학교들이 있고, 학생수가 사실은 많으면 1등급 받는 학생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제가 있었던 일반계 고등학교 전교에 200명밖에 되지 않지만 서울대를 2명 보냈고, 300명인 학교였는데 1등급 받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수학 1등급이 130명이니까 1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거의 4, 5등급도 그 누군가는 받게 되는 상황이겠죠. 이거의 핵심은, 제가 이 자료를 만든 이유는 내 아이가 희망하는 진로에 맞는 프로그램을 과연 어느 학교가 운영하는가. 여기 지금 뭐 무학여고도 있고 경일고도 있고 한대부고도 있고 각각 학교마다 강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 아이가 진로를 희망하는 학교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느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저는 내 아이가 희망하는 진로에 맞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하는 학교는 어디인가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대학의 전문대 진학률, 대학 진학률을 이렇게 보시면은 내 아이가 그 학교에 갔을 때 어느 정도의 내신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성동 광증의 공립의 자료의 비교 내용이고, 이거는 사립의 자료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모든 자료를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까 한대부고는 전문대 진학률이 5.9%, 재수하는 아이들이 아마 59.6%일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학교 알림이에 드러나 있는 자료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대원고, 한대부고, 여기 대원고는 공유 캠퍼스 대원여고랑 공유 펜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한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지식인의 서재, 지식인의 아카데미, 뭐 사제동행, 뭐 박물관 연계, 사회연합 프로젝트 학습도 하고 있고, 전공 기초 심화 아카데미, 소외학생 진학도 영재학급도 미기재인데 운영하면서 아이들 생활기록부 쭉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고, 대원여고, 동대부고, 가람고등학교, 건대부고도 각 학교가 다양하게 그 학교만의 특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내 아이가 제가 성동광진 학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동광진의 강의를 위해서 이 정도의 노력을 한다라면은, 성동광진의 학부모님이라면은 내 아이가 희망하는 학교에 최소한 4개 정도 이게
1단계, 2단계, 1단계 2개, 2단계 2개, 3단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4개 정도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과 특색사업과 진학률 정도는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내 아이가 희망하는 진로에 맞는 학교를 과연 어디가 가고 있고 내 아이가 거기에 갔을 때 어떻게 생활할지를 보시면서 학교 선택을 하셨으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합격의 레파토리, 제 고3 담임을 많이 해서 상담의 레파토리이기는 한데 이거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시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은 입시는 확률이다. 내 아이가 합격할 수 있는 확률, 면접을 잘하는 아이인지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아이인지 비교과를 잘 열심히 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수시, 원서 2개, 내가 희망하는 학교 2, 내 내신 성적에 적합한 2,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상향 수준의 2개, 절대 하향 수준을 쓰지 않습니다. 상향 수준의 2개를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면 내신보다 더 좋은 학교를 과감하게 쓰는 거고 수시를 6개를 다 붙는 게 아니라 하나만 합격해도 되는 거고 아이들의 모의고사 성적은 대부분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 재수생, 반수생 그리고 결시생 시험 보는 아이, 한 번으로 찍는 아이 내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학업 기본 학습, 이제 수업이 가장 중요하고 내신인 결국엔 수업이다. 대학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겠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 이제 저처럼 30살에 공부하면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 교과 연계, 그리고 수능 준비 열심히 또 해야 되고 면접. 핵심은 차별성과 진실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공하기 위한 최고의 실력은 인성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학교의 좋은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학생이 어떻게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교사들은 알고 진짜 교사의 영혼이 담겨 있는 그 한마디가 좋은 프로그램의 그 단어를 역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자성어인데 사행수비는 이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진학장학사가 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저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서 제가 진학장학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니까 공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람들 덕분에 저도 제 인생이 바뀌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고 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만큼은 고등학교 때만은 공부가 다인 것만큼 생활할 만한 가치는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좋은 아이들의 진로와 좋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부모님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10분 동안 학교별로 이제 할 텐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력 있게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 학교가 이제 신청하신 분들 한정해서 QR 코드 드리려고 이제 인쇄를 몇 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QR 코드 한번 찍어 보시면 전체 파일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으니까 저희가 이제 사진 빼고 이제 22장 정도인데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책자 넘기시면 있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원래는 저희가 신청하시면 드리려고 했던 건데 전체 분들에게 드리려고 급하게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제 서울숲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접한 이제 오기가 굉장히 편한 학교고 뒤에서 이제 또 생태 관련으로 또 설명드릴게요. 3가지로 이제 시작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도 똑같이 다른 학교와 이거는 이제 다른 학교와 차별점이 거의 없는 교육 과정이고요. 우리 학교는 지금 보시면 자기주도 성장 중심, 선택의 다양성 보장, 학생의 희망 반영 진로 설계가 돼 있는데 우리 학교가 지금 가장 자랑하는 것이 얼마 전에도 이제 9월에 1차 2학년 대상으로 해서 3학년 선택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많은 다양성을 이제 보장한다고 이제 말씀하시지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10명 이하인 경우의 학생들도 실제 개설이 되거든요. 모두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선택했는데 너무 적어서 또는 어떤 여러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선택하더라도 개설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모두 개설될 정도로 그 선택의 다양성을 어떻게든 보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또 책자를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학교는 앞에서 아까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사이트를 알려주셨어요. 그 사이트들을 이제 종합해서
학생들에게 책자를 제공하거든요. 앞에는 이제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은지 모든 과목을 담아놨고 그 뒤에는 아까 학과에 대한 설명을 모든 대학들의 이제 학과를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목이 이제 어떻게 설명을 이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 과목을 이제 보고 이해하고 또 학과도 이제 이런 학과들이 있구나 또 이 학과에 가려면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자를 이제 하고 설명회를 이제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가 이수학점 균등 이제 편성하고 있고 선택 과목 안내, 뭐 기초 과목 설계 및 학습 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개설 과목에 대해서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어떻게든 이 학생이 수료해서 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이라든지 여러 뭐 자율활동이라든지 행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기부에 넣을 수 있도록 챙기고 있거든요. 생기부에 그런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성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잖아요. 그 입장에서 저희가 바라보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수업 기록, 뭐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다양한 진로 연계가 있는데 학생들이 사실 과목을 선택할 때 그 과목 선택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면 정말 좋지만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진로를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상담을 1대1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굉장히 인원이 적은데 오늘 그 3학년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어떤 점이 가장 좋냐라고 한 반에게 물어봤는데 그 반 학생들 중에 가장 많은 답변 1위가 학생 수가 적어서 오히려 1대1 상담을 많이 해서 면접 도와주셔서 또 수시 진로 지도할 때 너무너무 장점이었다 이렇게 말해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학교 환경이 너무 쾌적하다 했는데 이제 팜플렛 보시면 이제 학교 홍보 영상이 있거든요. 첫 번째 쪽에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학교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면 그 동기와 과정 기록이 일치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여러 특목고도 있었고 뭐 자공고도 있었고 했지만 3학년 생기부를 비교했을 때 정말 우수한 생기부거든요. 근데 우수한 생기부라고 하는 건 선생님의 어떤 능력보다는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블러핑을 할 수는 없거든요. 학생들이 활동을 항상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계획을 짜서 이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계획을 짜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수능이고 넘어갈게요.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전공 연계 선택 가이드를 했는데 여러 가지 과목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건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인문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설명하실 텐데 주제 체험 학습이라고 있는데 2025년도에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거든요. 좀 더 뒤에서 보시고 학술 발표회는 학술 탐구 보고서 쓰는 거고요. 학생 주도형 독서 토론은 3, 4명의 학생들이 소그룹을 이루어서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꿈책부터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사서 선생님이 이제 계신 학교에도 제가 근무를 해봤고 사서 선생님이 안 계신 학교에도 근무를 해봤는데 정말 저에게는 제가 이제 국어거든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사서 선생님이 계시면 단지 이제 문헌 정보 관련해서 이제 도서관 관련해서 운영만 하실 것 같지만 학생들이 인문학적이나 뭐 어학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의대라든지 뭐 의예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많이 활동을 그 프로그램을 만드시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는 그런 사서 선생님도 당연히 계시지만 작년에 이제 교육감 표창까지 이제 받았다. 굉장히 어려운 상인데 저희가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주제 체험 활동인데요. 2025년도에만 이렇게 한 건데 이제 방과후나 주말에 이제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모두 그 학생들 모두 데려와서 이제 활동하는 건데 보시면 딱 알겠지만 당연히 생기부로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계획을 하고 이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이 어떤 계획이 없을 때 너의 전공에 맞게 진로에 맞게 학과에 맞게 계열에 맞게 대학에 맞게 설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이제 프로그램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문 아카데미 뭐 이런 학생들의 활동을 이제 다 봤는데 저희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는 학교 프로그램인데 행복한 실험학교 프로그램인데요. 과학에 이제 관심이 있고 이제 소질 있는 학생들이 신청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체 체험 및 생태 아까 사진전 우리 학교 서울숲 근처에 있는데
그 서울숲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생태 전문가를 이제 모셔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생태는 생태로 이제 끝날 것 같지만 사실 ESG랑 관련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생태를 잘 이해하는 순간 경영 경제, 또 이과 당연히 공학이라든지 저희가 AI 이런 것들도 사실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환경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송암 스페이스 센터에서 천체 관측 캠프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고 1박으로 이제 활동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있습니다. 수학, 그다음에 탐구 발표 한마당은 아까 앞에 했던 학술 발표랑 좀 다르게 이거는 이제 과학 관련이에요. 앞에는 이제 탐구라고 하는 것은 전체 분야거든요. 뭐 어학, 인문, 자연, 과학 뭐 이렇게 다 전체 분야인데, 이 탐구 발표 한마당은 이제 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어떤 프로그램이고, 과학자를 당연히 초빙해서 강연에 이제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렇게 AI 코딩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코딩 하는 어떤 장면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체육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핸드폰을 많이 보고, 여기 학생들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이제 프로그램 뭐 핸드폰 많이 보죠. 전자기기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성동응진에서 가장 좋은 체육 시설을 갖춘 곳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평소에 스포츠 한마당이나 토요 스포츠 통해서 자기 스스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체육원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청 이제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이제 스포츠 클럽 운영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체육 선생님께서 이제 강조한 부분이 1대1 상담 대학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고, 저희가 이제 고3에서 하는 활동들을 이제 써놨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제 하나만 소개해 드리자면, 제한 없는 모의 면접 실시부터 여기 쭉 돼 있는데, AI를 활용해서 또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전공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료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 예산을 이제 끌어와서 선생님들도 당연히 상담하시지만 최신의 경향에 맞게 하고 있다. 그리고 상담이 정말 깊이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학교를 선택하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했는데, 아까 앞에서 이제 전문대학에 가는 학생이 이제 비율이 우리 학교가 많은데, 그만큼 성적에서도 우리 학교에서 이제 가져갈 부분도 많고 생기부도 당연히 가져갈 부분이 많거든요. 학부모님들이 당연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고려하시는 장점이 확실한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이제 거기 보시면 꼭 한번, 학생들이 정말 즐겁게 찍었거든요. 저희가 간섭하지 않고 학생들이 홍보 영상 만들었는데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래는 시설에 관련 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일로 미래로. 예, 이게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고등학교 입학 설명해 주셨는데, 그만큼 이게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이제 경일고등학교도 그렇고 그 선생님들이 이제 비교과 중심에 대해서는 교과 중심에서 교과 설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경일고 선생님이 막 뛰어 넘어갔던 있잖아요. 좀 사소하고 비교과 부분이 그 이제 사진 중심으로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생활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학교 이제 타이틀은 나를 찾고 우리를 깨닫는 함께 배우는 더불어 수. 예, 우리 그 유교 보면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딱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자기를 찾고 그다음에 우리를 깨닫고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지향하는 게 저희 학교의 모토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리플렛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찾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혁신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호고등학교, 그다음에 다음에 발표할 이제 도성고등학교, 이 두 개 학교가 성동광주에서 혁신학교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가 과연 이제 무슨 학교냐? 얘기를 할 적에 이제 전인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 배움 공동체인데, 혁신학교의 어떤 뜻이라든지 그런 취재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바로 뒤에 하는 도성고등학교도 같이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럼 혁신학교 때문에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어떤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사진을 갖다 통해서 이제 좀 주마간산지 있지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나를 찾는 것, 나를 찾는 거라는데, 아까 그 강사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세대거든요. 지금 고등학교에서 이제 고교학점제 2세대인데, 고교학점제에서 제일로 중요한 거는 안타깝게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로를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예, 이게 이제 좋은지 나쁜지는 갖다가 이제 차치해두고 일단 제도가 그렇게 돼서 이런 제도를 이게 따라오게 됐기 때문에 그랬을 적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너의 진로가 뭐야? 너 뭐 하고 싶어? 물어보면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잘 모르겠는데요. 예,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예, 잘 모르겠는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의 제도는 그것을 결정하지 않으면은 예, 차근차근 올라가 가지고 제대로 그거를 쌓을 수가 없는 형태의 지금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주는 게 그럼 나를 찾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하려면은 결국은 많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많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최대한 그런 기회를 많이 줘서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학교의 이제 자랑이 오나선입니다.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은 나도 선생님. 예,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자기 관심 분야에 그걸 가지고 수업을 기획하고 직접 해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들 하려면 학생들은 계속 갔다가 수업을 들으니까 가장 자기 동일시하는 인물들이 이제 교사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를 갖다가 본따 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다양한 실습, 체험 모든 분야 자기가 갖다 취미를 가지고 예,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수업이 한 번 하고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3일에 걸쳐 가지고 계속 교사하고 똑같이 수업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 이러한 갖다 이게 참여를 하게 되면은 한 3번에서 적게는 3번 아니면 5, 6번 정도는 계속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교사의 고충도 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관심 범위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끝나면은 우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했던 학생들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나의 선생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책을 갖다 만들어서 근데 교사의 평가도 들어있고 자기가 또 수업 계획서도 들어있고 이라고 책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더 이제 심화돼서 하는 게 1인 1과제입니다. 1인 1과제를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관심 있는 과제에 대해서 이건 3학년까지 쭉 되는데 관심 있는 과제 가지고 이제 한 논문을 쓰는 거죠. 논문 이게 보고서 소논문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전문가를 갖다가 초빙을 해가지고 다 멘토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던 것을 똑같이 오나선과는 달리 이제 일회적으로 갖다 발표를 하는데 이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오나선처럼. 저희가 이제 이거는 누구든지 갖다 다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갖다 만들어서 자기의 내용, 보고서의 내용이 갖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갖다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실은 이제 고교학점제 체제에 대해서는 아까 강사님 얘기처럼 안타깝게도 1학년 그다음에 초기에 이것을 확정하지 않으면은 그걸 가지고 생기부를 계속 쌓아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동아리 활동이죠. 이제 모든 학교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생명과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 자율동아리 사진이 잘못됐는데 자율동아리 같은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뚱딴지자라고 이제 1학기적으로서 1학기에 마치고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축제를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원하는 것을 직접 경험과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면은 2학기 때는 이제 다른 학교는 달리 저희는 동아리를 1년 하는 게 아니라 2학기 때는 협력 예술 활동이라는 걸 합니다. 이것도 좀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성동 청소년문화센터와 연계하고 그다음에 성동구청에서 지원을 갖다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성동 광진구청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는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해줘가지고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이런 식으로 바이올린, 첼로, 기타, 밴드, 보컬 다른 학교에서는 갖다가 하기 힘든 것을 협력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런 첼로 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악기를 학교에서 다 보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바이올린이나 기타라든지 첼로라든지. 그래서 이게 풍부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협력예술 활동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학교 같은 경우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게 학생들이 자기 자치적으로 주도적으로 모든 활동을 하는데 많은 갖다 교사들이 힘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자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3주체가 같이 돼갖고 생활규정을 같이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학생회도 이제 기후위기에서 학생들 임원교육 같은 거 하고 있고 이제 자체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학교의 자랑 중에 하나가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갖다가 학부모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교사들이 다 해가지고 협동조합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협동조합 그래서 특히 이제 인문계라든지 상경계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생기부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선 내가 이런 식으로 어떤 경험을 경제적 경험을 해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우수 협동조합을 방문한다든지 그다음에 학생들도 좋아하고 굉장히 주변에서도 평가가 좋은 게 지역 연계 봉사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아동센터 연계해가지고 벌써 이제 4회째 저희가 갖다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모으고 있으면 같이 놀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애들도 제일 처음에는 서먹서먹 하다가 이제 언니 오빠들하고 노니까 재밌어하고 학생들도 동생들하고 같이 노는 과정 속에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동생들과의 어떤 연계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봉사 같은 그런 의미를 갖다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활동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를 직접 배울 수 있도록 해갖고 스타트업 페스티벌에 서 협동조합이 중심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물건, 어떤 회사 그런 걸 갖다 직접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그래갖고 이제 수업 중에서 1시간을 통해갖고 직접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판매된 수익금 같은 경우는 기부도 하고 아니면 자기들이 나눠 갖기도 하는데 이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찾고 우리를 깨닫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넓혀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건 독서 프로그램 북극권 독서 프로그램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사제 동행을 해갖고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책 한 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태 민주 기행 그다음에 새만금 생태 기행 전태일 기념관 그다음에 민주시민기행 그래갖고 책을 한 권을 갖다 한 선택을 한 다음에 같이 읽어보고 그다 하고 있습니다. 주제 통합 수업 그다음에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제로 동행하고 테마형을 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또 이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갖다 하고 싶은데 저희가 학생들한테 하기니까 자기 주도적이고 자치적으로 갖다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갖고 기후 위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보자. 그래갖고 이게 토론을 갖다 하거든요. 그리고 토론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학생들 토론 모둠이 되는 학생들을 이제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책 한 권을 정해가지고 쭉 읽어가면서 학생들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전체 전교생 전학년이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이게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안을 갖다 이어가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앙성 대회 같은 경우도 정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성 대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결실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토론대회 1학년 학생들이 토론대회에 참여해가지고 은상 같은 경우는 수상 실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공간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총 공사비 5억을 들여가지고 올 겨울 방학 동안에 고교 학점에 대해서 다양한 공간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들이 가장 첫 번째 그 수혜 혜택을 입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른 혁신학교라든지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또 다음 도선학교가 이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선고등학교는 서울형 혁신미래학교입니다.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 도선인이라는 스쿨 모토 아래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배움의 학교, 참여하고 협력하는 소통의 학교, 존중하고 배려하는 평화로운 학교를 지향합니다. 이런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도선고 교사들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스스로 일구고 함께 피워내는 진정한 배움과 지혜를 교육하자.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시민 정신을 교육하자. 건강한 마음과 몸, 행복한 배움의 환경을 만들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도선고의 교육 실천은 바로 이런 약속들을 지켜온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선고등학교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에 두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2022 교육과정의 진정한 실천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학생이 학습의 주인공이 되는 수업을 운영했습니다. 학생 참여 중심의 협력 프로젝트 수업, 깊이 있는 배움을 구현하는 학년별 주제 융합 수업, 삶과 맞닿은 탐구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진짜 배움의 기회를 얻고 성장합니다.
이러한 학생 배움과 성장의 결과물은 방탈출 게임, 친구들에게 직접 설명하거나 체험하게 하는 나도교사 프로그램, 교과 활동 전시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선고는 지역과 사회의 문제 해결을 탐구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발로 직접 뛰며 지역을 탐방하고 탐구하는 도심 오리엔티어링, 도선고 사회적 협동조합 가게를 운영하며 배우는 사회적 경제와 건강한 먹거리 교육, 사회적 가치로 세상을 바꾸는 체인지 메이커 활동과 스타트업 페스티벌, 사회적 경제 실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세상과 연결된 배움을 경험합니다. 지구와 미래를 위해 실천하는 생태시민 실천단은 텃밭을 가꾸고 음식을 만들며 멸균팩 분리배출 같은 생활 속 실천도 이어갑니다.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교육하는 학생봉사단 활동에서는 안전교육, 디지털 정보교육, 역사교육을 직접 진행하며 배움이 곧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깊이 있는 독서와 협력적 토론을 통해 진짜 배움을 추구했습니다. 매일 신문과 책을 읽으며 진로를 탐색하는 꿈찾기 프로젝트, 작가와의 만남으로 생각의 폭을 넓히는 독서 아카데미,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 캠프, 평화와 생태를 주제로 책을 읽고 답사하는 평화생태 독서 기행 등 다양한 독서 활동이 학생들의 사고력과 공감력을 자라게 합니다. 또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학 환경 페스티벌, 과학 전문 역량을 키우는 과학 아카데미 교실과 천체 관측, 그리고 미래 핵심 역량과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소프트웨어 AI 특강까지, 이런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 역량을 단단히 키워갑니다. 도선고는 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지정 이후 꾸준히 인공지능과 정보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2024년에는 AI 정보교육 중심학교로 선정되어서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도선고는 배움이 삶으로 스며드는 지혜를 추구하며 문예체 교육을 통한 감수성과 공감 능력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밴드반의 도서관 작은 음악회, 점심시간 버스킹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모든 학생이 주인이 되어 운영하는 축제인 다비제, 학급 대항전, 그리고 체육 한마당을 통해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 도선고등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교직원이 함께 혁신학교 철학을 공유하고 교육 목표를 세운 뒤 학년 말에는 평가와 환류를 통해 다음 해 교육 활동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사 공동체는 좋은 선생님을 꿈꾸면서 학생 이해와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연구 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학생 공동체는 민주적 학생회와 학급 회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공모전과 활동을 스스로 기획합니다. 또 도선고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만든 공동체 생활협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활복이 구현된 것도 이런 공동체 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학부모님들 역시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 독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교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시며 학생, 학부모, 교사 이 3주체가 모두 모이는 학교 자치협의회를 월 1회 운영하여 학교의 교육활동과 예산을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선고등학교는 학생이 학교를 정서적 안전기지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친절한 위클래스와 학습 카페, 층별로 마련된 학생 쉼터, 학교 가게 무릉도선, 이런 공간들이 학생들에게 여유와 쉼을 제공합니다. 또 맛있고 영양 가득한 급식은 학생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도선고등학교는 서울 성동구 마장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황심리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접근성도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도선고는 현재 전체 18학급 약 420명 정도의 학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가 크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다는 점이 도선고의 강점입니다. 도선고의 모든 학생은 여럿 중 한 명이 아니라 단 하나의 특별한 존재로 존중받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교육 실천은 진학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2명을 포함해서 주요 대학에 꾸준히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이 수시 전형을 통해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선고에서 3년을 보내고 서울대에 진학한 졸업생의 글을 일부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선고는 학생 개개인의 지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정서적, 인격적 성장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관심은 학교를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게 느껴지게 했고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저에게 도선고는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 그 자체였습니다. 도선고의 교육이 한 학생을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다니 저희도 굉장히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학부모님, 도선고등학교에서는 스스로 일구고 또 함께 진정한 배움과 지혜를 피워내는 즐거움을 아는 학생,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의지가 뿜뿜하는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선고등학교에서 학부모님 자녀를 만나 함께 성장의 여정을 걸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학교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목차는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한 2월에 최근이 아니다. 한 2월에 되게 슬픈 기사를 접했어요. 그 옆에 있는 무학중학교가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되게 불쌍하다. 어떻게 좀 내가 이웃 교사로서 좀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저희 학교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 학교 급식실이 아주 잘 탔고요. 지금은 이제 임시 모듈러 식당을 설치를 했고 이렇게 지금 설치를 했고 지금 다행히도 급식실 본관 그 내부는 안 탔어요. 그래서 지금 겉에만 지금 외벽 공사를 하고 있어서 11월에 완공이 될 예정이라 내년 신입생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급식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모듈러 식당이 좀 이게 웃긴 게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학생들이 되게 좋아해요. 캠핑장에서 먹는 것 같다. 이러면서 아이러니하게 지금 급식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교육감님도 오셔가지고 점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1학년 6학급, 2, 3학년 7학급에서 총 20학급이 되겠고 인원수는 총 474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과학 중점 학교인데 과학 중점 과정을 밟으려면요 과학 교과 선택 중 선택 과목 중 7과목 이상 이수를 해야 되고요. 밑에 수학 교과 선택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만 과학 중점 과정 코스를 밟으면서 졸업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과학 중점 과정을 밟기 싫은데 상관없습니다. 일반 과정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처럼 일반 과정을 밟으면서도 졸업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교육 과정인데 1학년 때는 일반 과정 학생이랑 과학 중점 과정 학생이 그 교육 과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세한 건 이제 홈페이지에 올렸으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2학년 때인데 2학년 때는 좀 달라져요. 지금 보면 학교 지정 과목은 이건 다 들어야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2학년 때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인데
다양한 과목들이 있어요. 일반 과정 학생들은 여기서 그냥 자유롭게 선택을 하면 되는데 과학 중점 과정을 밟는 학생들은 이 지금 초록색 테두리 안에 있는 과목만 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 초록색 테두리 안에 있는 과목들은 지금 보시면 다 이과 계열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과 계열 학문을 들으면서 졸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학년 때는 조금 이제 과학 중점 학생들도 인문 계열에 대한 세특, 뭐 생기부 이런 내용을 좀 적고 싶다는 학생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인문 계열도 좀 과목을 오픈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서울대학교 대입 정책 포럼 자료인데, 자 빨간색만 잘 보세요. 확통, 기하, 미적분 2, 뭐 물화생지 연계된 진로 선택 과목 중 3과목 이상 이수하되 수강하는 것을 권장함이라고 써 있잖아요. 권장한다는 게 뭐예요? 이걸 이수하는 학생들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경희대학교에서는 이공계열 학생을 뽑을 때 수학교과 18학점 또는 5과목 이상 이수, 과학교과 20학점 또는 6과목 이상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가선점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중점 과정 코스를 밟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과목들을 다 이수를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공계 대학, 상위권 대학에게 쓸 때 좀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연세대학교 수시 면접형 면접 문항인데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창의 융합형 인재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경험한 활동을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봐라라는 건데,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내가 지원해서 얘기할 수는 없죠. 생활교육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너무 많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너무 많이 운영하는데 이것도 줄인 거거든요. 과학 중점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융합과학술제,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러 논문들을 2-3달 동안 수집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생활기록부에 있는 기재된 내용이 되게 심화적이고 전문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지원한 학생들보다는 좀 더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저희가 직접 관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럼 여기는 과학 중점 학교니까 이과 학생들만 좀 많이 챙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인문사회부가 따로 있어요. 문과 학생들을 챙겨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인문사회 프로그램, 진로진학 프로그램, 독서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생활기록부에는 이런 내용이 좀 적혔으면 좋겠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여기가 거의 뷔페라서 그냥 자기가 골라가지고 생활기록부에 잘 기재만 한다면 좀 더 생활기록부를 실속 있게 채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 3학년 때 되면은 이제 내가 어느 대학교에 좀 지원을 할 것인지 좀 상담을 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담임 선생님도 사실은 엄청난 전문가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른쪽 보시면 끝에 1:1 전문가 학생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실제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섭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학생, 학부모 동시에 상담을 하는데 뭐 10분, 20분 이게 아니라 거의 1시간 내내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절약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요, 뭐 강사도 섭외해야 되고 교수님도 섭외해야 되고 뭐 다양한 기자재를 사야 되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과학중점학교니까 교육청 예산이랑 성동구청 예산 수천만 원 예산이 들어오고 좀 더 추가 지원도 해줍니다. 그럼 이 예산을 통해서 이과 학생들을 좀 챙겨주고, 그 다음에 그럼 저희 학교 기본 운영비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문과 학생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 문과 학생들 다 투자하니까 실제 진학률도 두 개 분야에서 우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과학 중점 프로그램 같은 경우 스팀 융합 과학학술제라서 뭐 다양한 논문들을 조합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있고, 페인밀레 페스티벌, 그다음에 코딩 교실, 뭐 프로그래밍 교실 다 합니다. 이런 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생활기록으로 잘 적어줍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활동들이 있고요. 인문계열 활동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오늘 나눠준 학교 홍보 브로셔에도 이런 프로그램들 다 있어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이제 입시 결과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수시 정시에서 되게 많은 학생들이 붙고 있고, 지금 보시면 수시 보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다른 학교랑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많은 대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기록부를 잘 채워주는 학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학금도 많이 주고요. 그래서 요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무학여고는 되게 학습 분위기가 잘 잡혀 있어요. 그 되게 와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되게 조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분위기도 되게 좋으니까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 성적이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과학 계열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과 계열 학생들도 잘 챙겨주기 때문에 학생부 위주 전형도 철저히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학여고로 오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학교가 2023학년도부터 교사 전보 선호학교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기 오려면 되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이 원하는 학교는요, 뭐 교통 이런 걸 떠나서 학생들이나 학습 분위기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만큼 선생님들이 인정하는 학교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학교 지원하셔서 잘 입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께 성수고등학교를 소개하겠는데요. 먼저 성수고등학교의 환경과 연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서울숲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문과 후문을 나서면 바로 서울숲과 이어집니다. 또 2호선 뚝섬역과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서 10분 이내에 도착하는 그런 좋은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수고등학교를 설명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친환경입니다. 교내에도 이제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서 사계절이 아름답고요. 올해 이제 새로 설치한 친환경 인조 잔디 운동장이 굉장히 인기리에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스쿨로 운영되고 있고 옥상의 텃밭이라든지 또 저기 수국이 가득한 곳에 흔들 그네 같은 것이 있는데 흔들 그네, 흔들 벤치가 있는데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거기 앉아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이렇게 흔치 않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 이 초록이 주는 효과가 저희가 나날이 예뻐지는 또 늘 항상 예쁜 저희 학생들을 보면 그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수고등학교는 최신 시설을 갖춘 스마트 학교입니다. 여기 첫 번째 사진은 스위스터디는 저희 자습실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자기 주도 학습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고요. 저도 저기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숲가운 도서관인데요. 이 도서관도 학교의 인기 장소입니다. 그래서 채광이 굉장히 좋고 푹신한 의자에서 이제 최신 서적뿐 아니라 그리고 굉장히 따뜻한 사서 선생님 계시고 이래서 점심 시간이면은 늘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그 밖에도 미래를 준비하는 4차 산업실 그리고 진로 1대1 상담을 하는 커리어존 그리고 꿈담 학습 카페는 학생들의 이제 휴식을 위한 공간인데요. 이 밖에도 저희 이제 공간의 포인트는 이 배움이 점점 알차지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 5억 정도를 이제 시설에 투자해서 이보다 더 좋게,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학년 전 교실에 전자칠판이 설치되어 있고 이번 겨울에 이제 3학년까지 설치가 되면 전학년 최신 전자칠판이 다 설치되어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에도 굉장히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 옥수, 응봉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총 3대의 통학버스가 매일 아침 학생들의 등굣길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주요 연역을 말씀드리면 이제 2008년에 개교했고 지금 14회 졸업생까지 배출했습니다. 올해는 16번째 신입생 총 6개 학급을 배정받았는데요. 성동구에서 일반고 선호 1위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최다입니다. 지금 10월 현재 1학년 152명, 그리고 2학년 151명, 3학년 170명 이렇게 473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각종 수상을 했는데요. 가장 이제 최근에 수업 나눔 우수학교 교육부 장관상 그리고 기초학력 지도 우수학교 교육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 교우는 꿈을 향한 도전, 미래를 위한 창조, 더불어 사는 지혜입니다. 저희 교훈에 맞춰서 저희 학교의 우수한 이제 교육 활동을 3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꿈을 향한 도전은 우리가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학교라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과정을 보시면 이제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이고요. 1학년은 수능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국수 영사과를 탄탄하게 학점을 편성했고요. 교양 과목으로는 정보와 데이터 과학을 선택할 수가 있고 또 진로 활동 시간에는 개인별 맞춤 진로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2, 3학년에는 자기 진로와 적성에 맞게 일반 진로 융합 선택 과목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이과 구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소수의 학생이더라도 진로를 위해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교과목은 이제 그 홍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저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인데 정말 내 자녀를 보내고 싶은 교육과정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뒤에 말씀드리는 교육 프로그램도 정말 내 아이를 여기에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고 있어서 저도 또 행복하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열정이 많으시고 또 이제 과정 중심의 그런 수업, 질문과 토론이 있는 교실,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그런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셔서 하시고 계시고 학생들도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서 창의성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수고등학교의 이공계 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주 짜임새 있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단 한 번 하는 그런 일회성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젝트 형식으로 학생이 스스로 이제 문제를 알고 또 탐구 방법이라든지 논문 검색법이라든지 방법론을 먼저 배운 다음에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고 그것을 나누면서 이렇게 발전해가는 그런 프로세스형의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연구 프로젝트로 이것도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코딩이라든가 인공지능 프로젝트, 그리고 수학 프로젝트에서는 수학 창의성 프로그램에서는 주식 대결, 그래프 탐험대 이렇게 융합적이고도 흥미로운 프로그램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굉장히 알차게 진행이 되는데요. 설명이 필요 없는 각 분야의 이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 이 역시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 독서를 기반으로 학생이 문제의식을 갖고 그 다음에 특강에 참여해서 직접 저자랑 소통하면서 그런 문제를 발전시키고 그 발전된 생각을 생활기록부에 반영합니다. 이렇게 탄탄한 과정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알고 타인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세상을 읽어내는 미래 인재를 키우자, 이러한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저희 학교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요,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일본의 사이타마 한국교육원 그리고 사이타마현에 있는 이와츠키 고등학교를 바로 얼마 전 이제 10월 초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맺고 학생들이 주도하는 국제 공동 수업을 실시했는데요. 학생들이 일본어와 영어로 발표도 하고 또 합창도 준비해서 하고 이런 감동적인 수업이 되었고 이에 그치지 않고 이런 과정을 다시 학교에 돌아와서 학생들하고 나누고 그런 나눔 마당을 통해서 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런 또 하나의 국제 글로벌 역량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교훈은 미래를 위한 창조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꾸고 이루는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진학 지도 또 진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보다 엣지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도 입시 공부를 계속하시고 전략을 탐구하시면서 한 명 한 명 맞춤형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 입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만족도 높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1, 2학년의 경우에는 그 진로 상담 교사님께서 교육 과정을 선택하는 것부터 그 포트폴리오 제작해서 그 과정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각각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생활기록부에 기술을 해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수시 종합 전형에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교육활동을 실천하고 있는데 그런 결실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대학에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학년이 161명의 학생이었는데요. 지금 성과가 지금 여기 화려한 장식은 없지만 내용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의예과 그리고 전남대 수의예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카이스트,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학생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대학에 많이 합격을 했는데, 이 중에 한 예를 들어보면 저희 카이스트 진학한 학생의 경우에 내신이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런 수학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렇게 얻은 학생입니다.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여기 빨리 넘기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 그리고 사제 동행 활동, 사제 동행 독서 토론 활동에 저희 400명대 그 전교생 중에서 190명이 참여합니다. 그만큼 교사 한 분 한 분이 학생들을 맡아서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활기찬 체육 활동으로도 유명해서 체육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그러한 학생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학생 정서 상담 지원, 그리고 저희 급식은 정말 학교에서 학생들의 행복도를 느끼게 해준 아주 최고의 급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비전이 이런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늘 열심이지만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 이런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쾌적한 환경에서 정말 자연이 주는 그것을 받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긍정적인 학생들, 그리고 열정이 많은 선생님들, 저희 학교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오시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경쟁 치열한 학교인데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된 학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기록된 학교입니다. 여기서 이제 꿈을 펼칠 자녀들의 미래를 상상해 보시고요. 저희는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성수고등학교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이 시간들 동안 학부모님들께서 되게 집중해서 경청하시는 걸 보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한 30분 정도 수업 시간이 지나면 초점이 흐려지기도 하고,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도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있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일 온전하게 하루에 거의 7시간 가까이 수업을 듣고 또 개인 공부들을 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해주고 있는, 각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학교가 바로 저희 한대부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지나가면 여기 이제 차량으로 오셨으면 모르실 수 있겠지만 왕십리역 바로 앞에 있는 게 이제 성동구청인데, 왕십리역 바로 뒤에 저희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먼 곳에서도 오는 상황이고요. 성동구 안에서도 이제 접근하기에는 무척 용이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한대부고 수업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되게 보시면 느껴지실 만한 게 되게 빡빡합니다. 학생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한 학년에 360명, 370명 가까이 유지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학령 인구의 감소나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도 100명 초반대에서 한 중반대 정도로 이제 한 학년이 유지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 광역형 자사고다 보니까 학생 인원수가 많게 유지되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어떤 이 내신 등급제나 고교 교육과정 속에서 되게 장점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도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제가 묻는 질문에 크게 이제 립 서비스를 해주지는 않거든요. 맛있다고 해줍니다. 예. 중학교 때에 비해서 맛있어요라고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석식 같은 경우도 워낙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충분한 학생 수, 게다가 석식은 이제 그 이후의 학교 활동들, 야간 자율학습들이 엄청 활발하고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석식을 먹고 남아서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신청하고 혹은 이제 여러 학습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시 반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한 건물에 한 2개랑 반층 정도를 활용해서 800여 석을 온전하게 지정 좌석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한다고 치면 저희는 이렇게 여기 사진처럼 지정좌석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진은 이제 연출된 사진이어서 좀 되게 빽빽하게 앉아 있는데, 실제로는 좀 띄엄띄엄 앉아서 있고, 실제로는 조금 더
좀 지저분합니다. 네, 학생들 지우개통도 많고요. 여러 이제 유튜브 영상들은 나중에 검색해서 보시면 시설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계속 이제 QR 코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학교 인스타그램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 활동들이 되게 상세하게 이제 계속해서 업로드되고 있으니까 이 핸드폰으로 나중에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뮤지컬, 버스킹 공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정도 인원 유지하고 있고요. 2, 3학년은 조금 더 인원이 적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특히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이 원활한 저희 학교의 학급 학년 운영을 위해서 전입생을 거의 받지 않다시피 합니다. 그만큼 좋은 학습 분위기, 면학 분위기를 추구하고 있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전 시간에 엄청 자세하게 안내해 주셨을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 선택 과목 아닌데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저희 브로셔에도 있고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도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세하게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특히 자랑할 수 있는 건 여러 이 펼쳐져 있는 이 선택 과목들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정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편성안이라는 점과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어떤 진로 적성에 맞는 선택 과목들을 바탕으로 대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판들은 어쨌든 변화하는 교육 과정 속에서 대학교에서 과목 선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같이 공유하고자 놔뒀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공학 계열을 지원하는데 물리를 듣지 않는다. 이렇다면 학교에서는 얘가 성적이 좋고 나쁘고 이전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한 교육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어떤 선택 과목을 하느냐, 어떤 선택 과목을 학교가 제공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수시가 한 60%, 6대4 정도의 비율로 수시 정시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저희 학교에 워낙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촘촘하게 활동 프로그램들을 깔아놓고 있고요. 학생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여러 활동들을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서 자기의 이제 어떤 탐구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그 기록을 갖고 대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활동들이 결국은 학생들이 자기 일상 속에서 어떤 심화된 주제들을 자기 스스로 특정하고 그 주제를 바탕으로 탐구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책을 읽거나 뭐 특강을 듣거나 논문을 읽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결과물을 학생들한테 발표하거나 공유하고 혹은 적용합니다. 일상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계속해서 누적되어 오면 그것들이 대입에 활용되는 생기부가 되는 것이죠. 네, 뭐 교수님들, 뭐 기초과학원, 연구원이나 아니면 표창원 프로파일러 이런 명사들이 뭐 1학기에 잠깐 왔었습니다. 네. 전공기초학함의 아카데미라는 이제 이 프로그램도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 부분적인 프로그램들을 이제 종합한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이 개인별 어떤 이제 멘토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지금 거의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하이퍼텐셜 1.0, 2.0, 3.0도 각 학년별로 이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인데요. 특히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도 지난주에도 이제 수능 모의고사반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런 이제 커뮤니티 속에서 이제 사실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요. 안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자기주도 학습, 자율학습도 여기 보시면 한 200명 가까이, 한 학년에 200명 가까이에서 한 600여 명이 신청해서 지정자석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학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학 전형에 대해서는 상세한 전형 요강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학교는 완전 추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제출이나 면접이 진행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좀 깨졌는데 설명회가 저희
어제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달이 진행되는데 사실 마감됐습니다. 마감됐는데 당일날 취소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당일날 한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형 일정은 12월 초고요. 여기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혹시 수업을 듣느라 이제 받지 않더라도 나중에 부재중 전화를 꼭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게 더 있으시거나 하시면 거리낌 없이 언제든 이제 전화를 혹시 안 받으면 다른 전화를 받고 있거나 이렇구나 이제 부재중 폭탄을 남겨주시면 더 제가 빠르게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